아이언 레인저 그리고 클래식 목토에 이어서 이번에는 백맨 이야기를 하기 위해 레드윙 가로수길 플래그십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도와주실 조석재 매니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레드윙 가로수길 스토어 매니저 조석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드윙을 창립한 사람 이름이 찰스 백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백맨의 이름을 이어받은 모델인 만큼 레드윙 안에서 가장 하이 포지션, 맞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볼 네.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고, 네. 그리고 그 창립 당시의 아카이브를 통해서 2000년대에 맞습니다. 처음 첫 출시가 된 그런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고, 네네. 그리고 24년도 작년 FW의 리트로가 된 네, 맞습니다. 지금의 이 세 컬러 모델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백맨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백맨은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오래된 그 공백기만큼 저희가 이제 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시가 엑스칼리버, 블랙, 그리고 체리, 블랙 체리 엑스칼리버 이렇게 세 종류로 출시가 됐습니다. 네. 네. 세 컬러 다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겉에 원래는 이제 그 백맨 하면은 보통 이런 컬러감을 많이 이제 좀 찾아주셨는데 저희가 요 와인 컬러 특히 요게 저희가 원래는 하나도 나온 게 없었어요. 네. 아이언 레인저에서는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와인 컬러가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요거를 좀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요게 약간 되게 반응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반응이 다 좋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특징으로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드레시 부츠 서비스 부츠 라인에서 사용했던 8번 라스트를 이제 원래는 사용을 했다가 이제 224번 라스트 조금 더 좁아지면서 약간 타이트한 감을 줄 수 있는 드레시한 모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라스트로 변경이 됐고 이제 가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엑스칼리버 가죽을 사용했는데 광택감하고 주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낼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었을 때 좀 두꺼웠던 기존의 부츠보다는 확실히 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죽으로 교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웃솔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그 다른 아웃솔을 사용했다가 네. 글로코드 아웃솔이라고 해가지고 20년대, 30년대 원래 글로코드 아웃솔을 사용했었었는데 네. 그게 약간 이제 그 헤리티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네. 그거까지 이제 장착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접시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네. 좀 약간 미끄러짐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워크부츠의 헤리티지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가 컬러도 네네. 백맨에만 사용되는 컬러 아닌가요? 시가도 백맨만 사용되는 컬러죠. 네. 제가 아이언 레인저라든지 목토라든지 네, 맞습니다. 이런 데서 사실 보기 어려웠던 컬러감이라고 알고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선했었어요. 아, 네, 맞아요. 네, 굉장히 멋있는 카라멜 브라운 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에이징 됐을 때의 모습인데 네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얘가 이제 드레시 부츠에서는 사실 약간 이런 컬러감이 조금 많이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 부츠다 보니까 이런 컬러를 좀 기피했던 게 있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백맨이 약간 드레시한 모델 나오면서 기존에 옛날에 썼던 그 백맨에서 시가 컬러를 그대로 좀 약간 갖고 온 게 아닐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지금 블랙 컬러를 신고 있는데 네네. 아무튼 이 시거도 그렇고 네네. 블랙 체리도 그렇고 네. 굉장히 신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네네. 전부 다 갖고 싶은 그런 그렇죠. 굉장히 네네. 매력적인 컬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라스트가 기존의 백맨에 비해서 좀 변경이 있었어요. 네, 8번 그렇죠. 라스트에서 224번 라스트로. 맞습니다. 8번 라스트 같은 경우는 아이언 레인저에서 주로 그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쵸. 그런 라스트고, 앞에 톱박스가 좀 넓고 맞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조금 발볼도 여유가 있는 맞습니다. 그런 라스트인데 224번 네네. 다소 좁고 네. 낮은 라스트로 변경이 되면서 그렇죠. 드레스 부츠에 훨씬 더 가까운. 알맞는 네, 그런 맞습니다. 형태의 라스트가 적용이 되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전 구형 백맨이라고 네네. 불리우는 그 모델들은 네네. 가죽의 사양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런 라스트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드레스 부츠라고 불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드레스 부츠라는 네. 그 명칭에는 이번에 신형이 훨씬 더 걸맞게 나오지 않았나.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슬림하고 낮은 그런 실루엣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수트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엄청 잘 어울리죠. 네. 네. 특히나 이런 거친 트위드로 만들어진 더블 RL에서 나올 것 같은 수트들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수트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맞습니다. 부츠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그리고 역시 또 하나
변경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스피드 훅이 생겨난 맞습니다. 점을 말씀드릴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아일렛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넣어서 네네네. 묶어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맞습니다.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스피드 훅이 적용됨으로써 맞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묶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변경됐다고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아까 편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웃솔도 네. 변화가 있었었고 그쵸. 그리고 이쪽에 쿠셔닝이 추가가 맞아요. 됐죠. 네. 쿠셔닝이 추가된 얘기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게 힐 쪽에 프롬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재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보통 저희가 운동화에서 많이 쓰는 소재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네. 기존의 백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착화감이 굉장히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았었고 북미나 이제 유럽 쪽에서 뭐 레딧 같은 데 올라온 거 보면은 네. 착화감이 정말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거를 아마 조금 보완을 해서 약간 그런 소재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백맨의 착화감보다는 확실히 그걸 많이 끌어올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네. 착화감이라는 거는 네네. 사실 페더스톤 가죽이 너무 두껍고 질기기 때문에 생기는 착화감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아웃솔이나 안쪽에 인솔의 쿠션 같은 거가 네네. 그것들로 인해서 그 착용감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네. 혹시 가죽 때문에 착용감이 안 좋다는 말이 많진 않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페더스톤이 사용됐을 때는 확실히 그 가죽 부츠, 그 가죽 자체가 너무 이제 질기고 오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제 저희 한국 말고 서양 쪽에서는 그런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백맨의 착화감, 아주 안 좋은 착화감을 요번에 이제 24FWS 신상으로 나온 백맨에서 많이 보완이 됐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어쨌든 그 솔의 사양과 네네. 그리고 가죽이 조금 더 부드러운 엑스칼리버가 사용이 되면서 맞습니다. 착화감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네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했다시피 스피드도 이제 달리면서 확실히 착 벗고 이제 다시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좀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리고 컨스트럭션은 역시 타 모델들과 같이 네네. 구디어 웰트가 사용되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레드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창도 뭐 글로커트 창도 너무 좋지만은 요거에 비슷한 모드로 다른 창으로도 다 교환이 가능하다는 게 참 구디어 웰트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항상 커스텀하는 거 보면은 네네. 기존의 모델 그대로 커스텀하기보다는 네네. 이번에는 새로운 새로운 모양의 걸로, 네. 솔을 달아서 맞습니다. 자기만의 그렇죠. 부츠를 가지고 가는 그런 그렇죠.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어떤 제법이라고 맞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다소 무겁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튼튼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디어 웰트를 우리가 고급 부츠나 구두의 장점으로 꼽기도 하는 거고 네네. 스타일링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죠. 여러 가지 컬러가 있잖아요. 네.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치노의 블랙을 네네. 신고 네네네. 있어요. 네. 특히 오피서 치노 같이 이렇게 단정한 타입의 치노에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 오피서 치노가 물론 넓은 통도 있겠지만 네네. 일반적으로는 레귤러 맞습니다. 혹은 약간은 슬림할 수 있는 치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치노들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레시해졌기 때문에 네네. 슬림하고 낮은 이런 실루엣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레귤러하거나 슬림한 쪽의 팬츠와 궁합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치노를 보통 이런 카키나 올리브 그린 많이 입으시잖아요. 네 맞죠. 전부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전부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데님도 당연히 다 잘 어울리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물 빠진 연청 팬츠에 팬츠. 이걸 신은 분을 제가 봤어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청에 말하자면 목토의 호손 에블링처럼 네네네. 그런 베이지 계열, 이런 옅은 브라운 계열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옅은 청바지를 주로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이런 쪽을 선택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솔직히 이쪽도 말씀드리기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리는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 데님에도 좀 많이 저는 데님을 많이 착용을 하고 있긴 한데 네. 데님류에도 사실 세 개 다 너무 좀 다 잘 어울리긴 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치노에 조금 더 괜찮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데님에도 저 인디고 데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그 뭐 다른 브랜드 다른 브랜드 이제 인디고 브랜드 그 데님 되게 좋아하는데 그 특유의 인디고 컬러하고 이 컬러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진한 버건디 컬러인데 요게 이제 에이징 되면서 약간 이렇게 밝아지거든요. 얘랑 인디고랑 이게 착용하니까 인디고 약간 살짝 롭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보이는 상태에서 착용하니까 얘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확실히. 네네. 그 생지를 말씀하시는 그죠, 거죠? 생지죠. 네네. 생지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네.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 세탁이 되고 그쵸. 경련 변화가 일어난 물 빠진 맞습니다. 데님들하고도 네네네. 굉장히 잘 어울리고 멋진 컬러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국
한국 유튜브나 네네. 여타 패션 커뮤니티라고 일컬어지는 곳들에서는 이 컬러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가장 매력적인 컬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스타일링도 좀 용이한 컬러긴 그렇죠. 하다. 네, 왜냐하면 이쪽은 사실 조금 바지들이 묻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컬러는 확실히 바지와의 어떤 컬러 궁합이 좋고 서로의 색깔을 멋지게 발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기 때문에 이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연청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뭐 옅은 컬러의 치노라든지 다 잘 받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컬러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에이징 되고 편안해지면서 굉장히 모든 스타일링과 또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컬러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처음에는 새 거를 보시면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컬러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네. 시어 컬러 자체가 많이 안 나오는 거기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에이징 된 거하고 에이징 시키면서 이제 다른 뭐 치노 팬츠라든가 퍼티커 팬츠라든가 데님 같은 거를 딱 그 스타일링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컬러감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 컬러. 네네. 네. 그래서 특히나 백맨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그쵸. 컬러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컬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목토에서 비슷한 컬러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백맨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 블랙 체리 컬러는 맞습니다. 항상 인기가 항상 많았다.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고 네. 블랙은 뭐 어디에나 잘 붙는 기본 그쵸. 컬러이기 때문에 네네.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그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에이징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새 제품인 상태에서 네네. 에이징이 되면 컬러감이 어느 정도 바뀌고 가죽의 질도 좀 바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훨씬 길들여지기 때문에 부드러워지기도 맞죠. 하고 그렇지만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육안으로 보이는 가죽의 컬러예요. 왜냐하면 이 에이징을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 가죽의 색깔이 다르게 발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에이징 본드를 각자 보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다 저희가 직원분들이 이제 착용하면서 에이징을 시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발이 다 달라서 에이징 되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근데 네.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부분은 톤 자체에서는 좀 많이 밝아진 톤이 있어요. 네. 이게 블랙 체리 엑스칼리버 같은 경우는 좀 진한 체리 컬러에서 네. 약간 버건디 컬러, 네. 그러니까 밝은 톤으로 좀 에이징 되고, 네. 그리고 시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약간 좀 되게 검은데 네. 이 부분이 앞부분은 특히 더 밝아져요. 아,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은 이 엑스칼리버 가죽의 특징인데 주름이라는 특징이 좀 있거든요. 네. 주름이 처음 이제 새 거를 봤을 때도 주름이 기본적으로는 져 있긴 해요. 네. 이게 원래 딱 보면은 스무스 피니쉬 레더라고 하는 이제 저희 레드윙에서 나오는 약간 좀 반짝반짝 좀 광택이 나는 약간 그런 부츠 라인인데 네. 그 와중에도 엑스칼리버 가죽은 좀 주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발현된다. 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주름이 확실하게 많이 나와요. 네네. 그런 식으로 에이징을 좀 저희는 시켜봤고요. 네. 네. 그래서 블랙 같은 경우는 확실히 주름이 많이 잡혀 있는 네, 느낌이 드네요.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신어서 그 방향으로 난 주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진짜 주름이 덮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죠. 네. 근데 다른 부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름은 보통 꺾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 네. 체릭스 컬리버 같은 경우는 그 나뭇가지처럼 네. 주름이 계속 뒤옆으로 번져요. 네. 그래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부츠 전체를 네. 그 주름으로 덮는다. 약간 이 표현이 되게 적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옆면 쪽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가 사실 그렇게 많이 구겨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족형이 그렇죠. 무리에 걸으면 이렇게 되니까 네네. 주로 이쪽이 많이 맞아요. 잡히고 네. 이쪽이 많이 잡힐 텐데 그렇죠. 힐 쪽이 네. 이 옆면까지도 이렇게 많은 그쵸, 주름을 갖게 되니까 네네.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궁금했던 거는 네네. 저는 레드윙을 케어하면서 평소 새 거보다 네. 케어 후가 더 짙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좀 더 옅어졌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맞죠.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일10 레더라는 그 가죽이 있고 그 스무스 피니쉬 레더라고 하는 가죽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레드윙에는. 네. 근데 오일10 레더 같은 경우에는 그 오일 베이스의 가죽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죽에 오일 케어가 들어가게 되면 가죽이 되게 진해져요. 네. 근데 반대로 스무스 피니쉬 레더 같은 경우는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 레더 크림 따로 있어요. 그 레더 크림을 사용하게 되면은 톤 다운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간 폴리싱 위주로 저희는 이제 그 스무스 피니쉬 레더는 관리하기 때문에 톤 다운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얘들도. 물론 인위적으로 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백맨 같은 경우는 드래시 부츠이기 때문에 드래시 부츠는 아무래도 뭐 오일을 주입하는 것보다 조금 광택을 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약간 색의 톤 다운이 좀 발생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레드윙 컨텐츠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가죽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네네네. 오일10, 네. 그리고 스무스 피니쉬, 네. 그리고 러프아웃. 이렇게 그쵸. 세 가지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오일10 레더 안에 러프아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스웨이드의 그 면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따로 분리해서 저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스무스 피니쉬 레더와 오일10 레더. 저는 이제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케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네. 그냥 먼지 털어내고 그쵸. 그냥 결대로 네, 결방향으로만 이렇게 쓸어주고 그냥 더 이상 케어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네네. 지저분해지는 게 에이징의 멋이다. 그쵸, 더티 스웨이드의 에이징. 멋이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네네네. 저희 채널에서. 네네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스웨이드 지우개라든지 네네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미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시고 네네. 근데 레드윙에서의 어떤 슈케어는 확실히 이런 기초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가죽의 종류가 있고 네네. 오일10과 그 다음에 스무스 피니쉬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가죽은 케어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백맨 이야기가 끝나고 추후에 네. 이 뒤에 네. 이 케어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네.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그럼 케어에 대한 얘기는 이제 백맨 이야기를 종료하고 뒤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3개 백맨 모델 외에 네. 독특한 모델이 하나 더 있죠. 맞습니다. 9060. 맞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모델입니다. 네네네.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박스라는 모델인데 저희가 레드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츠가 다 이제 앞코에 선심이라는 보형물이 들어가 있어요. 네. 선심이 뭐냐면은 그 착용자의 발끝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걸 삭제함으로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눌려요. 새 제품 네. 상태인데 이렇게 누르면 그쵸. 그냥 쑥쑥 들어갑니다. 네네. 이렇게. 요게 없어지면서 이게 에이징 됐을 때 고객 그 착용자에 맞춰서 이렇게 끝부분이 올라오고 네. 그런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차심이라는 가죽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블랙 클론다이크의 특징인데 그 가죽에 갈색 가죽에 그 검정색 염료를 입혀가지고 착용할 때 뭐 어딘가 부딪히거나 쓸리거나 하면 그 부분이 까지면서 갈색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가죽이에요. 그래서 차심 가죽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츠를 되게 좋아하시긴 하시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심 가죽인데 네네. 그 블랙 클론다이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레드윙에서는 블랙 클론다이크 그리고 블랙 프레리 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차심 가죽이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피는 브라운 컬러예요. 네. 거기에 가볍게 블랙 컬러를 입혀서 이 블랙 컬러가 세월에 의해 조금씩 벗겨져 나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브라운 컬러가 조금씩 보이면서 블랙과 브라운 투톤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 컬러의 스트링이 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네.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투톤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끔 설계된 그런 가죽의 부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심이 없기 없어요. 때문에 네. 납작하게 들려 올라가는 듯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이징의 멋이 있다, 독특한 멋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라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신형으로 바뀐 224번이 아닌 맞습니다. 8번 라스트 네. 그대로 사용되었죠? 네, 기존의 라스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아이언 레인저, 블랙스미스 같이 서비스 부츠 라인이랑 똑같은 8번 라스트를 사용해서 네. 기존의 224 라스트보다 조금 더 넓은 약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착용하기에도 이제 발볼 넓으신 분들은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 백맨에서 변경된 건 역시 선심이 없어진 것과 네. 그리고 또 이쪽은 또 스피드 훅을 또 달아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경된 네.
일본 생산의 그쵸, 일본 별주. 일본 별주의 네. 생산이 아니라 일본 별주의 네. 메이드 인 USA 네, 맞습니다. 9060 백맨이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케어 말씀드려볼게요. 스무스 피니시 레더 네. 그리고 오일텐 레더 이렇게 두 개를 어느 정도 구분해서 네. 케어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백맨 블랙 체리 컬러이고요. 네네. 이거는 스무스 피니시 레더이기 때문에 네. 그 가죽에 대한 케어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엑스컬리버라는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요. 엑스컬리버 가죽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주름하고 광택이 좀 특징인 이제 가죽이에요. 스무스 피니시 레더 같은 경우는 케어를 할 때 사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케어를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조금 더 좋은 케어 방법으로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스무스 피니시 레더 같은 경우에는 케어를 할 때 이제 크림 케어라고 하는 이제 케어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케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더 크림과 네. 그리고 부츠 크림이 따로 있어요. 네. 레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츠, 스무스 피니시 레더 부츠에다가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라고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부츠 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 공급을 뛰어넘어서 이제 영양 공급의 그 부분이 아닌 광택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광택 그리고 영양 공급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솔은 아무래도 이제 부츠 케어든 구두 케어든 간에 필수겠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말털솔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말털솔 같은 경우에는 말꼬리 부분을 사용해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요. 먼지 털기도 되게 적합하기 때문에 말털솔로 일단 케어를 진행하는데 케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먼지를 잘 털어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부츠의 끈을 다 푼 다음에 부츠 끈 안에 들어있는 특히 그 혀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 부분에 때가 어마어마하게 껴있거든요. 그쵸. 이쪽에 엄청 그쵸. 많죠. 엄청 많아요. 이제 많이 착용하시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부분을 다 털어줘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 다 털어주고 이 레더 크림을 열어서 이렇게 젤 형태로 돼 있어요. 크림 형태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밥쌀 한 톨 정도 묻힌 다음에 파츠별로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고 여기 바르고 그리고 앞에 네. 이쪽 부분 바르고 뒤에 힐 부분 바르고 이런 식으로 약간 부분을 나눠서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다 발라주시면은 어느 정도 얘가 이제 크림이 그 가죽 안으로 스며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솔질을 한번 더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솔질 할 때는 그렇게 막 힘 주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털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하고 나서 부츠크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폴리싱 용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부츠크림은 폴리싱을 하긴 하지만은 말털솔로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에서 나오지 않지만 돈모솔 같은 걸로 이제 묻힌 다음에 똑같이 얘랑 똑같아요. 쌀 한 톨 정도를 부츠에다 문지른 다음에 그 돈모솔로 살짝 털어주시면은 이제 그 광이 되게 많이 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케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스무스 피니시 레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크림으로 주로 케어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랑 거의 똑같아요. 영양을 그쵸. 주고 그쵸. 그 다음에 밝게끔 그쵸. 화이트닝을 네.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각각의 기능이 있는 크림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네, 단계별로 그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순서도 있겠죠?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더 크림 먼저 발라주신 다음에 네. 그리고 부츠 크림 발라주시면 되는데 네. 부츠 크림은 저희가 4가지 색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 네. 색상에서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내추럴 같은 경우는 따로 색상에 그걸 안 타기 때문에 네. 그냥 어떤 컬러의 부츠에도 다 사용할 수 있다. 약간 네. 장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 체리 컬러에 네네. 블랙 컬러 크림을 바른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블랙 크림을 바르게 되면은 네. 얘가 블랙으로 변하진 않아요. 네. 블랙으로 변하지 않고 광 자체가 약간 좀 거무스름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멋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크림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운 컬러가 제일 좋으니까 네. 맞는 컬러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의 변색을 원한다라고 그쵸. 하면은 이제 그쵸. 다른 컬러의 맞습니다. 컬러에 이 크림을 부츠 크림을 발라주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 쓰셔도 된다. 취향 하지만 차이예요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제 주변에는 그냥 블랙으로 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분들 있죠. 네. 네. 그래서 아예 원래 컬러보다도 네네. 조금 더 다른 네. 약간은 변질된 컬러를 가지고 가면서 자기만의 부츠를 만들고자 하는 만들어가는,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네. 네, 블랙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컬러 네. 있으니까 그렇게 상담 받으시고 네네. 컬러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냥 본연의 컬러를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내추럴. 네 맞습니다. 내추럴 또는 버건디 컬러도 있으니까 버건디 컬러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오일 텐드 레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레드윙의 또 상징적인 가죽 중에 맞습니다. 하나잖아요. 네네네. 아이언 레이저에 주로 많이 사용되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네, 이거에 대한 케어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스무스 피니시 레더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이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은 오일텐 레더 같은 경우에는 목토도 있고 아이언 레이저도 있고 모든 라인별로 다 사용하고 있는 가죽이기 때문에 네. 좀 관리하는 방법이
수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크림 케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네. 오일 케어에서 사용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올 내추럴 오일, 부츠 오일이라는 게 있는데 네. 액체형 타입이에요. 네. 그리고 합성 연료가 전혀 없고 다 천연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네. 맨손으로 하는 걸 좀 추천드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뭐 영양을 공급하고 폴리싱하고 이런 과정 없이 네. 똑같이 먼지 터는 건 똑같아요. 네. 부츠의 모든 공통점입니다. 다 끈 풀고 혀 안쪽에 들어있는 먼지 싹 털어주고 네. 그 다음에 오일을 발라주는데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흐르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네. 잘못하면은 그쪽 부분만 조금 좀 이제 톤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파츠별로 하되 얘를 아예 뿌리는 게 아닌 네. 뚜껑을 따서 뚜껑에다가 담은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묻혀가지고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묻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가 오일이 적정량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게 발라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발라도 안 되지만은 적절하게 부츠 전체가 좀 반짝반짝 빛나는 정도로 이제 발라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바르게 되면은 기존 러프앤터프는 약간 이렇게 좀 건조한 느낌이 있다고 보면은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이 들어가면서 약간 좀 톤이 다운되고 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폴리싱을 또 따로 한 거예요. 아까 그 내추럴 컬러로. 네. 그래서 약간 빛깔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연출해도 되게 좋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오일을 해줘야지 이제 가죽에 영양이 공급이 된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제품 대비해서 확실히 네. 건조한 느낌이 없어요. 네. 약간 촉촉한 네, 느낌이죠. 네, 네네. 촉촉하게 오일을 머금은 듯한 느낌이 네네. 딱 오네요. 네, 그쵸. 이거는 완전 건조한 느낌이 그쵸, 나거든요. 그쵸. 네, 정말 새 제품 그 러프한 느낌 그 네네. 자체가 난다고 한다면 케어가 되어서 네네. 오일을 많이 머금은 그쵸. 형태는 훨씬 더 촉촉하고 좀 자연스러운 모습.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 케어의 어떤 주의점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일의 양이 이쪽이 많고 이쪽이 적다고 하면 네네네. 이쪽이 더 많이 스며들면서 그쵸. 색깔이 짙어지고 많이 찢어지죠. 네, 이쪽과 톤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또 자연스럽고 그렇죠. 멋지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해라라는 법은 없지만 법은 없습니다. 네, 네. 기존의 어떤 이런 형태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으로 네네.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피부에 바르듯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가죽도 피부잖아요. 피부죠. 네, 가죽이 똑같기 피부죠.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케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이언 레인저 클래식 목토에 이어서 백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매주 오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나온 이제 이 백맨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너무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좀 즐거웠어요. 네. 네, 저도 이 신형 네. 새 컬러 그리고 9060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슈케어까지 그렇죠. 말씀드리고 그런 정보들을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까 하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다른 또 레드윙에 좋은 제품이 있다면 소개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